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께 거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실 텐데, 어쨌든 그 3교시 수업은 우리 25분서부터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우리 원래 18분 수업하기로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그 규정이 달라져서, 그래서 25분서부터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 1, 2교시 다 비슷하게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 참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제2장 자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모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장을맞춤법 사항, 자모 이름, 24항이라 사항. 한글 자모는,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참고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 한글 자모가 지금 저기 24자라고, 20넉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넉자가 아니라 사실은 40자예요, 40자. 그래서 우리가 20넉자라고 했을 때 자음이 14자고, 그 다음에 그게 11자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저 모음이 11자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사실 적어요. 자음이 19개, 그 다음에 모음이 21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40자. 딱 떨어지니까, 40으로 딱 떨어지니까 아마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모는 40자다. 이게 20넉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된소리 같은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40자라는 거 일단은 좀 알아두시고, 자, 자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이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기 사전 찾으실 때 외우시는 것,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요래가지고 7자, 14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19자가 되려면 5자 더 넣어야겠네요. 어떤 게 빠졌습니까? 된소리가 빠졌네요. 그래서 요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렇게 5개 합치면은 19자가 되고요. 자, 이번에 저 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은 요게 우리가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자로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근데 요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가 빠졌네요. 그렇죠? 애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없고, 그 다음에 애도 없고, 얘도 없고, 외도 위, 그 다음에 요거 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그러니까 요거 10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둘, 넷, 여섯, 7자, 17, 요 4자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21자니까 4자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런 거 있네요. 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왜? 그 다음에 와. 그 다음에 또 워. 여기 워. 이렇게. 그래서 이거 4자. 4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21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저 자음은 지웠어요. 이제 모음 이렇게, 모음 21자를 이제 표시해 놓은 곳인데, 그래서 좀, 여기 지금 20넉자로 보통 이제 배우시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한국어의 자모는 40개이다. 40개 총. 40자이고, 그 다음에 자음이 14개, 그 다음에 모음이 10개, 그래서 20넉자로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자음이 더 적어요. 모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음 19개, 모음 21개 합쳐가지고 40자다라는 것 미리 알고, 그러고 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모에 이름을 지금 적어놨는데요. 자음을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이런 식으로 우리 저기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게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예를 들면 일단은 이와 의가 있네요. 그렇죠? 이와 의가 있고 여기에 초성과 종성에 들어가는 글자를 이렇게 넣었군요. 그래서 이와 의가 있는 앞과 끝에 이렇게 니은이 넣는 이런 구조로 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예외들이 있죠. 뭐가 있나요? 기역은 여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디귿, 디귿이 있죠. 디귿, 요거는 그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시옷, 요거는 오가 들어갔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기역, 디귿, 시읒 이런 식으로 쓰면 쉬울 텐데
요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냐 하면, 이와 의의 구조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요게 기역, 니은, 디귿, 시옷,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런 거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세종대왕으로 알고 계시죠? 네,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아니고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바로 최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세진. 그래서 훈민정음이 반포된 한 30년 후에 이분이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을 썼어요. 훈몽자회. 이거는 어떤 그 낱말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아놓은 단어집인데요. 그 단어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의 이름을 그분이 붙여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최세진이다.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 때에는 아마 세종대왕은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아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아마 그렇게 가리켰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용어 붙인 사람은 이제 최세진인데 우리 저기 나랏말씀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예, 송강호 씨가 그 저기 세종대왕의 역할을 나왔던 그 영화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지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그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 붙인 것은 그 최세진인데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기 하여간 그 영화의 그 저 고증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좀 고증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 폭망했죠. 예, 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기역 이제 보시면 왜 이게 기역이냐? 이게 그러니까 그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요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요 이름이 니은 이러면 한글도 그때는 당신은 잘 모르는데 이거 니은 읽을 수 있겠어요? 예, 못 읽으니까 여기에 다 그걸 해놓은 거예요. 다 여기 한자로 발음기호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발음기호 니은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뭐 니자가 한자가 있어요. 석가모니 할 때 니자 그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은자라는 한자 있죠. 그런 식으로 리라는 한자 있어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한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란 한자는 있죠. 기란 한자인데 윽이란 한자 있습니까? 윽이란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저 윽과 비슷한 한자 역자라는 건 있기 때문에 역자를 갖다가 발음기호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 기역이 기역이 된 겁니다. 기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음기호가 기역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디귿 같은 경우는 디자란 한자 있나요? 예, 있어요. 옛날에 요거 지금 지자라고 읽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요거는 땅지자나 이런 거 디자를 읽혔습니다. 디. 그래가지고 디자라는 한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씨라는 일단은 의시라는 한자 있나요? 예, 의시라는 한자가 없으니까 또 그와 비슷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글씨라는 한자 있나요? 글씨라는 한자도 없어요. 그래서 디귿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런 식으로 해놓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게 어떤 한자냐면 끝말자거든요. 끝말자인데 요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것은 요거는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그때 당시엔 글씨였어요. 요게 예, 발음이 글씨였습니다. 끝이. 예, 그래서 글으로 그렇게 읽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자를 써놓고 끝말자를 써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그 훈몽자회 진짜 실제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디귿이 된 거예요. 디귿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예, 지금 하여간 한자를 발음기호로 하려니까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 시자란 한자 있나요? 예, 시란 한자는 있네요. 우리 시간할 때 시자란 한자가 있는데 뒤에 의시란 한자 있나요? 의시란 한자? 예, 이거는 없죠. 의시란 한자가 없으니까, 예, 시옷 받침을 가진 한자를 써야 되는데, 시옷 받침을 가진 한자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뭘 갖다 붙인 겁니까? 요거 끝말과 비슷하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자입니까? 옷의자예요. 옷의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가지고, 이거 뜻으로 읽지 말고,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옷으로 읽어라. 그래서, 시옷이 된 거예요. 시옷. 그래서 이렇게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유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는지, 예, 기역, 디귿, 시옷만 왜 다른지 예, 이런 것 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는 다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시, 으시예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모 이름 붙일 때 최세진의 그 저작권을 인정해서 이렇게 어렵게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이와 으 사이에 이와 으 그게 이제 사이에 있고 그 앞과 끝에 그렇게 이제 자음을 붙이는 것을 그게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간 저기 기역과 디귿과 시옷은 다르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교양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붙임 1번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그래서 쌍 같은 경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식으로 쌍자를 붙여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는 교양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교양으로 들으시고 시험 문제는 우리 용례 있죠? 용례 속에 우리 맞춤법 하여간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거기 넣어놔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갖다가 OX로 그렇게 이제 판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용례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지 이런 이제 이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물론 이론을 알아야 그 용례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론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죠. 하여간 어쨌든 또 이론 외에 교양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시험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 앞에 쌍자 붙인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보면은 하하가 이거를 쌍기역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끼역 이렇게 읽어요. 끼역 이렇게 읽어가지고 옆에 막 유재석이 무식하다고 막 그렇게 막 놀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게 이름이 끼역이 아닙니다. 쌍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위로 올라가지고 기역은 기역이에요. 근데 키읔 보세요. 키읔은 키역이 아닙니다. 키읔입니다. 키읔. 역시 디귿은 디귿인데 티읒은 티귿이 아니라 티읒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 아래 이제 가서 또 예 이런 것 와외 왜, 워, 왜, 위, 의 이런 것들 다 하여간 합치면은 총 몇 개다? 총 40개, 자음 19개, 몸 21개, 그래서 40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올릴 적의 잠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요. 그래서 자음 모음이 있는데 하여간 저 사선 순서 아시죠?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하여간 한국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하여간 초중 고등학교 나오시고 게다가 성신여대라는 명문대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요 순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외국 유학생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되고 힘들어요. 이게 왜 기역 다음에 니은인지 니은 다음에 디귿인지 이런 거 요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어려워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책 사진으로 볼 때는 책 사진이 기역 니은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부터 외워야 되는 그런 되게 하여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전자사전이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인터넷만 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휴대폰만 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하여간 그런 이제 이걸 굳이 외워야 되는 그런 고통은 없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책 사전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요거부터 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난관이 있었다.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외우듯이 그 순서 외우듯이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모음도 아에, 야에, 그 다음에 에, 요거 다 아실 거예요. 에, 이런 식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뤄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받침 글자도 이렇게 자모의 자음의 순서에 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표하시오. 자, 키역과 키윽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자, 이거 기역만 기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키윽은 윽입니다. 윽. 그래서 키윽이라고 뒤에 걸로 써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붙임 1번 보시면 자, 요거 뭐라고 읽나요? 된 소리는 쌍자 붙입니다. 그래서 쌍기역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끼역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3번 쌍기역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기셔서 그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된소리부터 살펴볼게요. 한글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이제 규정이 되겠는데, 자, 이게 보시면 이게 그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된소리로 적는데, 그럼 반대로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가 있겠네요. 뚜렷한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 예,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에 말이 된소리가 되는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있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이어집니다만 국가, 국비, 뭐 국비 장학생 할 때 뭐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우리말에선 어떻게 발음되나요? 국가 이런 거 이렇게 뒤가 된소리가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이렇게 국비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게 이게 이제 된소리 대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국가, 국비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뚜렷한 까닭, 그러니까 즉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뒤에 말이 된소리가 되는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요거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까닭이 없이 된소리가 난다면 그건 원래 된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에 첫 소리를 여기 좀 나와 있지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게 원래 된소리니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적어준다. 자, 1번 두 몸 사이에 나는 된소리는 예를 보시겠습니다. 소쩍새 이거 그 소쩍새 이거 소의 오는 모음이고요. 쩍에 그 지읒이 모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그때 뒤가 된소리가 난다 뭐 이런 현상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래 쩍이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 어찌 이따금 이건 원래 된소리니까 다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참고로 이게 소쩍새라는 새 있죠? 네, 소쩍새는 여러분들 소쩍새 하면 큰 새가 생각이 나세요? 작은 새가 생각이 나세요? 네, 소쩍새가 한 뻐꾸기 정도 소쩍소쩍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 그 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쩍새가 풍년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솥이 적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쩍 이러니까 솥이 적어 소쩍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솥이 적으려면 거기 들어가는 쌀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의 양이 많으려면 풍년이 되어야 되니까 약간 소쩍새가 울면 그거는 풍년이 된다. 그래서 소쩍새를 되게 좋은 풍년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소쩍새가 실제로 보면 뻐꾸기 같은 그런 작고 귀여운 새가 아니라요. 부엉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엉이. 그래서 부엉이가 실제로 날아다니면 덩치가 꽤 커요. 꽤 커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제 설악산에 혼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오해 봤더니 부엉이가 뱀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나는데 하늘 해를 가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저 무서운 새구나. 큰 새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 소쩍새 부엉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엉이하고 올빼미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예, 부엉이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걔네들이 부엉이고요. 올빼미는 올백을 한 애들이죠. 귀 없고 이렇게 머리 다 뒤로 넘어간 애들. 예, 걔네들이 약간 새 종류는 같을 텐데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걔네들. 부엉이가 좀 더 예쁘죠. 그래서 올빼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참고로 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약간 소쩍새 작은 새가 아니고 맹금류고 약간 그 소쩍새 원래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주니까 그래서 소쩍이라고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숫제가 있습니다. 숫제.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라는 뜻은 흔히 숫제로 발음되지만 이 경우에 숫은 숫대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되며 숫접이, 숫저이, 숫제처럼 분석되는 것이므로 숫제로 적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숫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발음이 원래 그 숫제로 나죠. 숫제로 나기 때문에 숫제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숫제로 나니까 숫제로 바로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그 숫제의 숫이 이게 사실은 숫되다, 숫접다, 숫지다 이런 식의 숫이 접두사로서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숫제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발음이 숫제로 나지만 숫제로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요 앞에 숫이 접두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숫제로 적어준다. 라는 그런 말을 여기 아래에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시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자, 얘네들도 원래 된소리예요.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그렇게 된소리가 나는 것은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지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네들은 유성음이거든요. 유성음 뒤에서 그게 나왔을 때 유성음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된소리인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겠습니다. 다만은 이제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기역, 비읍 이게 이제 무성음이거든요. 무성음 뒤에서 나는 무성음은 무성과 무성음이 연속되었을 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거는 된소리 대기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된소리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표기에 반영을 안 해줘요.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데, 예, 그러니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나면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깍두기 있죠? 예, 깍두기. 그래서 이제 깍둑을 보겠습니다. 깍둑. 예. 자, 요거 보면 요게 무성음과 무성음이잖아요. 그래서 뒤가 비록 깍둑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요거 된소리 대기 현상이니까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볼게요. 똑딱. 자, 똑딱. 요거 뒤에 딱 소리 나죠? 딱 소리가 나는데 저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되니까 모이니까 그래서 뒤는 똑딱이라고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 깍둑이라고 적어듯이 이것도 적듯이 이것도 똑딱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똑딱이라고 이렇게 된소리 표기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연속이 될 때는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이 뒤에 한글맞춤법 14망인가 뒤에 있습니다. 14망에 뒤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똑똑도 마찬가지예요. 똑똑도.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연속이 될 때는 뒤에 것, 그 된소리, 똑같이 된소리 표기 해준다라는 요거 제외하고는 하여간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뒤에 것, 똑같이 저기 된소리로 적어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똑딱과 깍둑은 달라요. 요게, 둘 다, 이게 의성, 의태어,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깍둑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거는 똑딱은 비슷한 음절이죠. 예. 쌍디귿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음절이에요. 비슷한 음절. 그런데 깍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슷한 음절입니까? 이거 비슷한 음절 아니에요. 요거는 쌍격이고 이거는 디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안 적어주는 거예요. 예, 저기 된소리 대기 현상을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는 그런 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성 의태어라고 다 똑같이 적어주는 건 아니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일 때만 이렇게 된소리 표기해주고요. 비슷한 음절이 아닐 때는 이렇게 따로 적어준다. 싹둑도 마찬가지예요. 싹둑도 쌍시옷과 쌍디귿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쌍시옷과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같은 음절이 아니니까 싹둑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예, 이런 식으로 예, 즉 된소리되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같은 음절이 아니면 예, 그냥 표기에 그렇다면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 쓱싹, 쌉싸라다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 소리를 같은 글자로 적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면 예, 된소리 똑같이 적어준다, 된소리로 적어준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 된소리 되기 현상 반영 안 한다라는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두 모음 사이 헬스카다, 헬스카다라는 식으로 이게 헬스카다로 발음이 되거든요. 헬스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헬스카다라고 그렇게 쓱으로 발음이 되면 원래 그게 그 모음 뒤에서 그렇게 발음이 된다면 원래 이거 쓱인 거예요. 원래 쌍시옷인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쌍시옷인 겁니다. 그래서 쌍시옷을 표기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카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울림소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하다, 듬뿍하다 이런 식으로 듬뿍하다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게 원래 뿍이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성음 뒤에서 된소리가 날 때는 원래 된소리니까 된소리 표기해 주는 겁니다. 듬뿍하다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야단, 법석, 쓱싹 이런 거 볼 때 야단, 법석 보면 비읍과 시옷이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는데 뒤에 게 썩으로 된 소리가 나네요. 비슷한 음절도 아니고요. 같은 음절도 아니고 그럴 때는 예,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야단, 법석, 야단, 법석이 야단, 법석 네 글자 다 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가 석자. 예, 그거는 한자 석자 맞습니다. 석. 예, 그래서 예, 썩이라고 적지 않고 석이라고 그 뒤에 걸로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불교 용어로서 그 석가모니가 거기서 야단 즉 그 들 쪽에 그런 단상에서 그렇게 법석 법회를 열 때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예, 그런 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쓱싹과 쓱삭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비슷한 음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X라고 앞에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쓱싹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거니까 된소리니까 거기 비슷한 음절이니까 뒤에 쓱싹을 예, 이렇게 비슷하게 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준다는 예, 그런 규정에 따라서 쓱싹이라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네, 자 한글 맞춤 5항까지 예, 다뤄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뭐 동영상이니까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반복해서 보시고 예, 그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한 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이 참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